박 앵커님 짤막하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8일날 임명을 받고 9일날 취임을 했습니다. 이미 했죠. 그런데 바로 10일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두 사람의 재판관을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? 했죠. 지명을 했으니까 국회 인준 절차라는 것이 거쳐야 되겠죠. 뭐 안 거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.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 그 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다 이렇게 해갖고 헌법 소원과 가처분 소송이 5건이나 걸렸습니다. 5건. 한마디로 이재명 그 민주당이 분란 호떡집이 된 거예요. 네. 탁 뒤집혔고,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자기가 대통령 돼서 그 2명은 그 지명한 권한을 자기가 가지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렇죠. 한덕수라는 사람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. 저 사람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다. 그럼 무슨 배짱이 있겠나 네, 그랬겠죠. 물러나고 나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그 마은혁 그 문영배하고 이미선 그 재판관 후임자가 6개월 연장도 하려고 했고 별별 아이디어를 냈다가 접었지 않습니까? 이제 파면이 되면서. 아니 이번에도 그 임기 6개월 연장한 법사위까지 지금 통과시켜 놨습니다. 준비를 스탠바이는 다 시켜놨죠. 예.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모든 조치를 취한 거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당혹감 속에 지금 비상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. 온갖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그 자물쇠를 지금 다 걸어 놓은 거예요, 지금 다. 예.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 지명이 지금 안 되게 생겼죠. 그러니까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법을 안 고쳤으니까 예. 그 뒤에는 재판관이 6명이 또 돼요. 아니 마은혁이 있으니까 7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. 왜냐하면 그 2명의 진보가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이전에 인적 구조가 확 바뀌어 버리죠. 네, 그 이전에 후임자를 결정을 이 좌파의 의도대로 하려면 예.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를 무위로 만들어야 무산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지금 여러 지금 새총부터 시작해서 장총까지 온갖 쏠 수 있는 총을 지금 다 쌓아놨죠 지금.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마은혁이 또 맞습니까? 그 좌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마은혁 아닙니까? 우리법연구회 출신. 김문수 전 장관이 마은혁을 알죠. 이분이 이제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그런 말을 했어요. 젊었을 때. 그 당시에 그 김문수 선배는 감히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그런 전설적인 선배였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때 그 김문수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나는 마은혁을 잘 안다. 인민노련. 그 뭐 인천이에요. 인민이.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아닙니다. 근데 발음하다 보니까 인민 하는데 인천이에요. 인천. 어쨌든 그 좌파 사회주의 노동 조직입니다. 예. 거기 자기 발로 걸어가서 가입하고 했던 사람이고. 거기 심지어 이런 분들도 원래 그 인민노련 네. 출신입니다.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. 예. 그러면 자,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 사건의 주심이래? 그러니까 다들 우아해요. 그 주심이 이재명이가 시켰나? 문영배가 시켰나? 둘 다 아니고 정영식 전 재판관이 그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일 때 보니까 그 돌아가면서 만든답니다.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뭐 돌리나요?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정해놓고 네. 1, 2, 3, 4, 5, 6, 7 어떤 사건이 오면 그 순서에 따라 한 클릭씩 영주 돌리듯이 근데 뭐 선배님 다음은 저 다음은 이 사람 주심이라는 거. 주심은 어떤 거라냐면 그 재판장 그러니까 이 소장 대행과는 역할이 다릅니다. 어떤 특정 사건에 그 모든 걸 이렇게 먼저 발의하고 MC예요. 주 MC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투표 그러니까 그 의결권을 더 갖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렇죠. 하는데 n분의 1이죠. 그 모든 거를 이제 아젠다라든가 이런 거를 사회를 보는 사람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의를 주도하지 않습니까? 평의. 1번으로 의견을 내요. 예. 1번으로.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그럼. 저번에도 정영식 씨가 배신했네 만에 그 논란이 일어난 것도 1번으로 인용으로 내버리니까. 분명히
우리는 기각이나 각하라고 할 걸로 철석같이 믿었다가 나중에 알려진 바 조배숙 의원이 그랬잖아요. 알고 보니 일본으로 나선 주심 정영식이 각이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.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 시인도 부인도 안 했고요.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먼저 왔다고 맡아보라고 한 것인지 하여튼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표가 있대요. 표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. 그러니까 사건은 많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착착착착착 오는데 하필 40여 개 일본 사건이 돼버린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지금 우파들로서는 보수 우파들로서 대단히 나빠요. 지금 기분이 찝찝하죠 지금. 이 헌법 소원이라든가 가처분 소송은 법무법인 덕수 또 정환 변호사 등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서 우리는 접수도 거부하고 그건 상관없어요. 접수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. 권한쟁의 심판 또 내겠다 이렇게 했어요. 그거는 이제 찝찝하죠. 왜냐면 헌재로 가야 되니까 또 헌재로 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올 것이 가처분 아닙니까? 가처분 소송. 제일 빠르겠죠. 이거 과거에 보니까 이 가처분 소송을 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닙니까? 그때 그거 이제 안 됐죠. 그때 가처분이 됐죠. 예, 그때 지난해 10월 10일 날 냈는데 14일 날 인용 결정이 내려졌어요. 그래서 그때 9명인데 3명이 일시 퇴직해 버리니까 6명으로서는 이 개의 정족수. 그렇죠. 개의 정족수가 안 됐죠. 7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런 이 헌재 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 해갖고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의 경우도 18일 날 두 사람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마흔혁 재판관이 다음 주에는 이 가처분 소송은 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? 물론 마흔혁이가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헌재 전체에서 내리지만 헌재 분위기를 이 사건의 분위기를 주도해서 이 엄중한 사건이라고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. 마흔혁이 누굽니까? 빨리빨리 내자 그럴 거예요. 빨리빨리 결론 내립시다. 그러면 사나흘 사이에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대통령 그 인용이냐 기각 각하 그 정족수가 6명인데 이건 5명이에요. 5명이거든요. 다수결이면 돼요. 그래서 5명이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런 그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 하면 지명권은 무산이 됩니다. 무산. 아니 전에도 4대 4였지 않습니까? 그냥 이 진보와 보수 중도 거기다 마흔여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냥 5명이 되는 거예요. 그냥 현재로서도 진보 쪽만 해도 중도 빼더라도 거기에 또 정정미도 그쪽으로 가세하고 김영두까지 가세한다면 뭐 이건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겨우 3사람 정도잖아요. 근데 그분들도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0대8 만든 사람들이라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악착스럽고 집요하게 나올 줄은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, 함상훈 서울고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8일 날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지명된 것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무효는 아니라 이제 본안 소송을 해야죠. 본안 소송으로 들어간단 그렇죠,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취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임명권이 없지 않습니까?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. 그렇죠.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판단이 들고 거기에 이제 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재명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악착하지 달라드느냐? 자, 왜 그러냐? 이거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헌법 제84조 때문입니다.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돼야 하는 이 저항이 이 이유예요.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왜 그런 말 하냐고 화내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5개잖아요. 5개 재판 중에 지금 뭐 4년 넘게 걸린 재판부터 뭐 이거 늦어질 대로 엿가락 늦어진 재판이지만 이게 계속 고해야 된다는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. 당연히. 엄청나게 논란이 되겠죠. 야당이 만약 된 국민의힘은 사력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. 가능한 얘기고 일단 뭐 선거법 2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그게 제일 가깝습니다. 그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을 했으니까
그게 이제 뭐 파기 자파는 좀 희소하고 최소한 유죄 취지 파기 완성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돼 버리면 그리고 뭐 가능성을 차원을 떠나서 1심에서 무죄 받았던 그 위증교사 그것도 그런 재판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맞습니까? 정지돼야 됩니까? 다수설이 뭐 맞다는 설과 소와 추는 다르니까 틀리다는 설 이게 맞서 있는 이거 심판 누가 봅니까? 헌재에서 볼 거 아니에요. 헌재가 보기 때문에 9명 중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2명을 좌파로 넣으면 희망이 없어요. 이건 보나 마나다. 그런데 그 2명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명해놓은 그 2분이 되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 장판사로 되면 얘기가 다르죠. 그럼 순수하게 좌파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계선과 마은혁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밤잠이 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은 정계선 마은혁 두 사람이 있고 중도가 김영두 정정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번에 보수가 2대 2대 5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4명이 딱 버티고 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거 아니에요. 재판마다 그런 걸 낼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이 그건 일사부재리가 아니거든요. 다른 성격의 것이니까. 그랬을 때 그게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때 하나씩 헌재에 붙여질 때마다 선을 하지 않겠어요, 목이? 그렇죠. 어떻게 내가 올라온 자리인데 여기서 끌어내려져? 그럴 수 있는 그 소지를 안 남기려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저 난리 법석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뭐뭐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지금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금지법 이것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놨고 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도 통과시켜 놓고 동원할 것은 지금 다 동원해 갖고 우의장까지 동원해서 그날 법 만들어라 그러면 그 다음날 만드는 당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이 나라의 그 삼권 분립의 균형은 예전역에 깨졌고 지금은 다들 그 이재명 포비아가 왜 나옵니까? 192석을 쥐락펴락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 근현대사에 다시 없는 총통이 나오는 거예요. 총통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 세계 역사에 전 기억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. 나치 독일의 히틀러 총통,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, 또 대만의 장개석 총통. 다 어떤 인물들입니까? 그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? 독재자잖아요.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총통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보수는 답이 없어요. 그냥 이번에 어찌 되든 간에 단일 보수 후보가 나오면 아무따 찍어야 됩니다. 그 결과는 뭐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. 그러나 그래서 지금 선배님도 내내 그러려면 판을 좀 흔들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한덕수 대행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. 저도 그 원칙에 다 동의하면서 다만 이런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반대한다는 뜻은 절대 없어요. 그러면요. 저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이 야 그렇게 또 희망 부풀리기 고문만 하지 말어.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변수도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라.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자명하다. 우리 박 앵커님이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속속들이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